한때는 배당주라고 또 봤었었는데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경기를 좀 타고 비즈니스 어떤 메가 트렌드를 좀 타는, 기술력을 타는 쪽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배당을 주고 네, 여러분 이어서 가볼게요. 한진해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업황은 보지 않고 제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B2B에 들어간 거죠. B2B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2C는 관련 업종을 이 업종에 있거나 업계에 있거나 아니면 업종을 좀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은 B2B는 진짜 어떻게 보면 비교 열의에 있는 곳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B2B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 좀 뼈저리게 반성했던 기업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의 때는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라이콤입니다. 이라이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어떤 인간과 인간들끼리의 관계랑도 비슷하다고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을 어떤 사람을 저희가 경계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나를 진짜 나중에 해 먹으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일단 불친절할까요? 친절할까요? 상식적으로 뭘 먼저 줄까요? 뭘 먼저 가져가려고 그럴까요? 처음에 뭘 먼저 주고 친절하겠죠. 제가 이 기업에서 투자하고 나서 복귀하면서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뭐냐면 이라이콤이 15년도 이때 하더라도 DPS, 그러니까 이제 주당 배당금이 7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엄청 잘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금리가 고착화된다, 약간 이러한 시그널이 나올 때라서 주당 배당금 700원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거의 한 4%, 5% 이 정도 배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6년에는 10%를 올려가지고 배당을 증액해서 77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게 주가를 이때 조사를 했어요. 15년도 12월 24일에 12월에는 16,000원대였거든요 16,650원인데 1년 뒤에 16년 12월에는 9,000원대로 내려가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배당을 10% 증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냥 정량적으로 숫자만 보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퍼가 낮고, 그죠? 배당을 4, 5%씩 주니까. 그리고 배당금도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 계량적으로 스크리닝만 해서 들어갈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냐면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죠. 먼저 주는 거예요. 독이 든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겉으로는 이게 섹시해 보이지. 그러니까 먼저 색깔이 좋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먹는 순간 완전 지금 현재 주가가 8,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17년 말에, 그죠? 17년 12월에 8,100원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2년 만에 주가가 절반 반토막이 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회사는 뭐를 봤었어야 되냐면 이 전방산업, 그죠? 전방산업을 봐야 되고 OLED라는 어떠한 산업, 이거랑 이 회사가 대응하는 방법을 봤었어야 됐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조금 일찍 손절매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당시에 이라이콤 주주총회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왜 사업이 좀 안 되죠? 라고 했는데, 그냥 이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기록한 바로는 그냥 전방산업 탓이에요. 우린 잘한다, 우리는 괜찮아요, 이거 좋아질 거야. 언제 좋아지냐? 전방산업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은 좀 이상한데를 느끼고, 사실은 이때는 승선이 아니라 탈출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이게 G랑도 비슷해. G가 최근에 배당금을 1센트 준다고 해가지고 거의 안 주는, 그러니까 엄청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배당주라고 또 봤었었는데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경기를 좀 타고 비즈니스 어떤 메가 트렌드를 좀 타는, 기술력을 타는 쪽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배당을 주고 당장 이게 어느 일정 바운더리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서 이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한진해운 꼴이 나는 거고요. 업황을 봐야 되고, 정말 현직자가 아니라면은 그
업계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초심자나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쪽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저 같은 실패를 초기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열에 9 정도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피터 린치 책을 꼭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식의 카테고리와 분류, 그죠? 주식 분류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인지 이게, 아니면 진짜 대형우량주 혹은 저성장주인지, 경기 사이클을 잘 타지 않는 쪽인지를 잘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변에다가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너무 어려운 쪽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주변에 있는 거, 너가 하고 있는 일, 그죠? 그 회사랑 관련돼 있는 일, 아니면 정말 소비재, 너가 쓰고 있는 거, 너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거, 그죠? 아니면 정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데 너 어디 가냐? 어디를 했어? KB손보에 내냐?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에다가 내냐? 현대상에 내냐? DB에 내냐? 보험료가 올랐어, 내려갔어? 앞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쪽에서 출발을 하는 게 저는 많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조금 미리 몇 개 정도는 사실은 정해놔야 돼요. 정해놔야 되고, 더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에 이거 뭐 줄게, 그죠? 이 정도의 배당금을 지금 11월이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배당이 4%네 5%네 하고, 이 회사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이익, 그죠? 내후년 이익, 요거를 업황을 보지 않고 덜컥 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숫자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DPS 말씀을 드렸는데, 이라이콤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15년도에 400억 원을 찍었거든요. 409억 원. 근데 16년도에 어떻게 되냐? 이게 46억 원으로 내려가요. 거의 진짜 400억 벌다가 46억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17년도에 어떻게 되냐? 영업 손실이 나요. 마이너스 9억.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터 린치가 말한 것처럼 한 가지 데이터를 추적해야 된다면 배당금이 아니라 시가 배당률, 내가 당장 이자 얼마 받는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 회사 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진짜 뭐 내후년, 뭐 2, 3년 뒤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어떻게 될 건지 요 정도만 좀 고민을 해보는 노력을 하더라도 오답노트를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첫 번째 한진해운, 저의 경우에 있어서 한진해운, 그리고 두 번째 이라이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아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똑같은 거죠. 제가 그런 말, 쟤는 실패했어. 뭐 너 그런 말 하냐? 알았어, 난 실패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죠? 왜 말을 좀 들어보라고요. 실패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조금 제가 왜 저렇게 자기 경험에 빗대갖고 뭐 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어. 이게 아니라 조금 잘 보시자는 거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공부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으니까 제가 또 말을 안 하고 좀 무거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안 지키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 좀 더 확실한 곳으로 가자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확실한 곳으로 가보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본. 다나와 볼게요. 다나와는 YOY로 영업이익이 21% 올라오는데, 여기는 연결로 보면 안 되고 별도로 봐야 돼요. 연결은 다른 자회사들을 갖고 있고, 별도, 진짜 그 홈페이지를 봐야 돼요. 진짜 그 홈페이지 다나와닷컴을 봐야 돼요. 근데 별도 기준에서 특히 광고 부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 광고거든요. 광고는 진짜 마진이 좋아요. 구글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광고 그 매출이 22% 정도 올라옵니다. 거의 구글 수준입니다. 다 구글이에요. 다나와가 아닙니다. 진짜 구글이에요. 구글 수준이고, 심지어 부채 비율이 18년 3분기에 22%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으면 저는 순유동자산을 한번 찾아봅니다. 순유동자산.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더하기 단기금융자산을 봤을 때 400억대가 나오거든요. 422억 원 나옵니다. 당장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400억 원대고 부채 비율이 22%니까 거의 자기 자본으로 운영이, 부채 비율 타인 자본이 없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2,500억, 2,500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현금이 400억 원대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펙스나 시설 투자, 그죠? 유형자산 투자할 게 별로 없죠. 사이트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 브랜드들에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얼마
멀티플 곱하기 얼마를 주면은 타당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못해도 평균치는 줘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에 평균치를 줘야 되고 이거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수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그다지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은 치고 올라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